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 훌륭한 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략 한 50분 전인 1시 58분쯤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총리 후보자 지명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역대 정권을 봤을 때요, 대통령이 직접 이 후임을 지명하고 발표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거고요. 많이 못 보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비서실장이나 네. 보통은 이제 홍보수석이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대통령이 직접 더구나 물러나는 총리에 대한 또 말하자면 예우. 고생했다는 예우까지 네. 갖춰서 또 들어오는 총리에 대해서도 직접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는 그만큼 나가는 분 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나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보이고 이제 어쨌건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또 나가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런 헌사까지 하면서 예우를 같이 내보낸다는 것도 드문 일이라서 하여간 이래저래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뭐 이제 저도 발언 기회를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예측했던 게 틀렸기 때문에 그냥 큰 맘 먹고 제 발언 기회 한 번은 뚝 떼서 우리 이동관 전 수석이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거야 상황이 한번더 바뀌면 하세요.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겸양의 말씀을. 근데 저는요, 이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요, 이낙연 총리를 책임 총리라는 거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할 때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그랬었죠.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라는 그때 셌었죠. 그쪽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실제로 셌었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이제 총리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그만큼 이낙연 총리의 어떤 정치로의 복귀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몇몇 언론하고 개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별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계획, 포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총리가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것. 여기에는 그러니까 빨리 나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시의성까지도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잡기가 뭐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나가는 이낙연 총리 들어오는 이 정세균 총리 지금 후보죠 이제 네. 지명자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는 어쨌건 정권 재창출이죠, 네. 그죠? 준비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외통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정세균 이 카드는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염두에 뒀던 카드인데 한번
곡절을 겪었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온. 그래서 처음부터 영순이었던 점에서 보면 외통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니까. 예. 예. 보통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총리 후보자 지명되면 그 인물도 곧 이제 언론 앞에 서는데요. 그 잠시 뒤에 이제 만약에 정세균 그 총리 후보자가 그 국민 앞에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인선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다 관찰이 되고 있는. 첫째, 호남 총리에 부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 총리에 부합을 하고요. 뭐 네. 산업부 장관을 지냈고 또 어떤 기업, 실물 경제 출신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사실은 이 정세균 어떤 그 총리 지명자의 어떤 캐릭터가 상당히 모관하지 않고 두루두루 어떤 그 저기 무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캐릭터를 그러니까 띄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통합형 청류라고 네. 하는 이런 점에서 세 가지 모든 것에 만족하는 후보다에서 아마 발탁을 했던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라고 그랬고요. 정세균 후보자에서는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동안에 그 하마평이 올라갔을 때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 의전설 2위인데 두 번째인데 그 총리는 5번째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역시 대통령도요. 그 이런 어떤 인사에서 주저함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은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하지만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점에 그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을 끄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이미 이제 일부에서 이제 뭐 제기될 비판적인 거를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충분히 여론을 이제 그 파악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마침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어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찬성한다가 47.7%가 나왔고 반대한다가 35.7%가 나왔으니까 여론이 이렇게 간다면 뭐 그 큰 문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다른 정당 등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걸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예, 이런 가운데요. 그 어떻습니까, 이전 수석? 그 이제 이 총리 이낙연 총리는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뭐 이해찬 현 대표하고 뭐 투톱이 되느냐 아니면 나름의 역할을 분담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총리를 뭐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일 뭐 준비 이미 되고 있겠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당 특히 이해찬 대표 이런 분들하고도 대충 기본적인 앞으로 가야 할 그림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다고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정세균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건 정세균 그 총리 지명자를 모시는데 본인이 또 사실 고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진표 전 부총리 추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인데 그 노영민 실장이 직접 또 찾아가서 대통령 뜻이라고 전달하고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럼 진행되는 일은 그게 뭐 당연히 저는 투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우선 이해찬 지금 대표는 본인은 출마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대권 창출하는 자기가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어쨌든 1년 가까이 이낙연 총리는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대권 후보란 말이죠.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뜨거운 그 관심사는 이낙연 대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과연 종로를 나갈 거냐. 이게 오히려 정가의 최대 화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뭐 짧게는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또 길게 보자면 사실은 총리 출신의 어떤 차기 대권 구도에 이름이 오려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끝까지 갔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꼽자면 이회창 전 총재 정도가 아마 끝까지 갔던 물론 뭐 그러니까 대권 성공까지는 못 갔지만 네. 이렇게 보는데 자 이낙연 총리는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길게 보면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이전 총리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낙연 그 총리는 충분히 어떤 정치권 국회의 경험을 한 다음에 총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총리하고는 행보가 다른데 네. 이것이 일정하게 내공이 되면서 과연 안착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예. 지켜보는 게 또 장기적인 예, 관전 그래서 포인트 일각의 이제 같아요. 정치 분석 전문가들은 이낙연 모델이 뭐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 조만간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장소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화면을 좀 돌려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그 정세균 그 신임 총리 후보자가 그 대통령의 임명 이후에 지명 이후에 그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바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등장해서 마이크 앞에 서기 전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의원회관입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소감은 금방 말씀드렸는데. 예, 뭐 금방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은 원래 저는 이제 종로의 3선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로의 3선 도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총리설이 계속 말씀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태도이고 결정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이제 총리 지명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소통을 하는 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인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펼쳐야 되고 앞서 그 대통령께서도 지명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또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하고 또 협치를 하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을 주신 게 있나요? 뭐 말씀은 아까 들으셨잖아요. 같은 말씀이죠.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또 지명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대통령께서 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던 이제 의장 출신의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다른 반대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고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 어려운 혁신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지명된 이후에 국민 여러분께 저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나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있으십니까? 예. 국내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저도 예선을 하셨는데 지역 관리를 사하게 되셨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로 그 지역으로는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이제 종로에 제가 8년 전에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무진장 임실에서 종로에 와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종로 구민들이 저를 보듬어 주셨죠. 그래서 재선을 시켜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추진하던 일들이 있고 또 이제 종로 구민들과 함께 부대끼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로 구민들께 죄송한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저보다 더 좋은 그런 분이 나오셔서 아마 앞으로 종로를 대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그 국회의원회관에 있었던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 그 대통령의 지명을 수락하는 뭐 수락 일종의 소감, 수락 연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 인선 배경을 설명을 하셨고요. 또 정세균 후보자가 또 입장을 밝히면서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넘어선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느 방향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뭐 나름대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게요. 우선은 아까 그런 얘기 나왔지만 또 경제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사실은 적대적 야당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야당과도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완충제 내지 윤활 역할을 할 거다.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경제 살리기하고 국민 통합이라고는 어떤 자신의 어떤 역할을 딱 설정을 했고 이건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얼마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일정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정치력 같은 경우도 사실 저분이 지금 현 민주당 전신의 그 대표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떠냐면 상당히 어려울 때였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 바로 직후에 상당히 어려울 때 당 대표로서 상당히 또 무난하게 잘 이끌어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력도 상당히 받침이 되고 있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과거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했고요. 또 민주당 대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력에 대해서는 뭐 탁월한 검증이 된 거죠. 검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정세균 후보자가 이야기 중에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어서 종로였습니다. 예. 이 종로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낙연 현 총리하고도 자꾸 이게 뭐 겹치는 것 같고요. 바톤 터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게 저는 진작부터 그런 말하자면 관심법을 동원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이낙연 총리 자신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정면 돌파해야 된다. 내가 네. 나와서 말하자면 뭐 비례대표나 맡아가지고 이렇게 그 선거 총지휘한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네. 뭔가 중심에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핵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당과 협의 절차가 있으니까 예,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은요, 그 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6선의 의원이고요, 뭐 의장 역임했고요. 어떻습니까? 그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인준 과정에서 상대 속칭 이야기를 한 건을 한다면 총선 지형에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는 어떤 유혹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 국회의장 출신인 상태에서 아무리 제1야당에서 얼마나 그런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 여기서 아마 상당히 범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범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청문 절차 거치는 걸 과정해 보고요. 우선 이제 한 명 올려놓은 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총리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이제 옮겨갈 것 같고요. 이동 전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